네, 오늘은 이번 주 과학기술 정책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정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거 있습니까? 네, 요새 나라가 좀 어수선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각자 자리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과학기술계에서는 그 당면 이슈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든든한데요. 이번 주에 아마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관련 부처 공동으로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대덕연구단지에서 개최된 그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 전략 공청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 미세먼지가 원래는 좀 봄철에 유독 좀 심하다 이런 뉴스가 네.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봄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미세먼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미세먼지가 정말 사철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글자 그대로 미세한 먼지죠. 근데 이제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 한 10분의 1 정도인 10 마이크로메타의 작은 입자 먼지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보통 PM10, PM10이라고 하는데요. PM이라는 것은 이제 particulate matter 그래가지고 입자상 물질의 약어고 10은 지름이 10 마이크로메타를 의미합니다. 이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PM2.5로서 2.5 마이크로메타보다 작은 입자를 말하죠. 미세먼지나 이 소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글자 그대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일반적인 먼지는 이 코털이라든가 기관지 점막에서 대부분 걸러져 가지고 배출될 수 있는 데 비해서 미세먼지는 이 코나 구강이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지에 쌓이게 되면은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잦아지는 등 호흡기 질환의 그 주 원인이 되고 네.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폐렴 같은 걸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협심증이라든가 뇌졸중 이런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암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부에 악영향을 주어서 이 미세먼지가 이제 모공을 막아가지고 여드름이 생긴다든가 또 뽀루지를 유발하고 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병세를 좀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미세먼지는 참고로 이제 자동차 운전이라든가 발전소라든가 또는 뭐 난방기구, 공장 가동 이런데 이제 석탄이나 석유, 그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많이 씀에 따라서 거기에서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특히 이제 중국이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석탄 사용량이 크게 늘게 되니까 중국은 물론 이웃 나라까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 비나 눈이 오면은 좀 낭만적으로 비를 맞기도 하고 또 눈 위를 구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요새는 이 산성비라든가 눈 속에 있는 그 중금속 때문에 우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가 이제 굉장히 피해가 커짐에 따라서 이 중국 등 이웃 나라의 기상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기상 발표할 때마다 미세먼지 농도를 별도로 발표해야 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정도로 지금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도 답답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미세먼지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으면 또 환기 좀 시키고 안 그러면 좀 닫아놓고 이러는데 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이런 공기 오염도 신경 쓰기 바쁜데 네. 이제 또 날이 추워지니까 중국에서 난방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또 미세먼지가 몰려올 텐데요.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야 할 텐데 어떤 게 주로 나왔습니까? 정책 방안들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미세먼지 문제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법을 찾는 것이. 예.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달에 과학기술 전략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 제고를 위해서 9개의 그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미세먼지 대책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은 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세부 이행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환경부, 보건복지부 이 3개 부처가 공동 주관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초안을 만들고 이 초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미세먼지 대응 중점 기술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3년간 423억을 투자하겠다. 물론 정부 부분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미세먼지에 관련되는 그 4개 부분, 그러니까 발생 유입이라든가 또 측정 예보, 집진 저감, 보호 대응 이렇게 4개 분야에 걸쳐서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 출연연구소나 대학 이런 공공 부분에서 개발된 R&D 성과를 민간에게 확산시키고 산업화함으로써 이 국내 산업화는 물론이고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미세먼지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자 이런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세먼지는 한 나라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네. 동북아 이웃 국가 간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간 협력을 확대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의 연구 협력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부 R&D 중장기 투자 방향에 있어서도 이 미세먼지 R&D 투자에 대한 전략성을 강화시키고 철저한 기술 관리를 통해서 사회 경제성 성과 창출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제 이번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오는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또 미세먼지 대응한 신시장 창출에도 기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꾸준하고 또 장기적인 예산 집행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연구 같은 것도 함께 좀 지혜를 좀 모아서 이 미세먼지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방금 교수님께서 이 정부 R&D 중장기 투자 방향에서 이 미세먼지 투자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네.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번에 투자 전략, 그 정부 R&D 투자 전략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 정부 R&D 투자가 계속 늘었어요. 네. 그래서 금년에 이제 19조 1천억입니다. 19조 1천억이면은 국가 총 살림살이의 한 5%쯤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지금 이제 과학기술 분야가 지금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로 네. 도래가 되고 있고 또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과학기술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동시에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성과를 높여나가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작년에 이제 9대 중점 기술 전략 분야별로 국가 자원의 중장기 투자 전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년 초에 확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가 R&D 예산의 배분 조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이제 주요 중점 9대 분야에 더해서 주요 과학기술 정책 분야별로 중장기 투자 전략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구진흥이라든가 중소 중견기업 지원, 인력 양성, 또 기술 사업화, 지방 R&D 이렇게 그 5개 분야인데요. 이번에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이번에 그 과학기술 주요 정책 분야별로 만들어진 중장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죠. 그래서 이번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최종 확정 단계를 거치는데 아마 다음 달 말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거기서 이제 최종 심의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9대 전략 기술 분야별 중장기 투자 전략, 또 이번에 5대 정책 분야별 전략 이 2개가 앞으로 이제 국가 R&D 예산을 배분 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또 과학기술 분야에 지금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5개년 계획인데 그것이 이제 내년에 끝나고 2018년에 시작돼서 2023년까지인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투자 전략들이 아마 고기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돼서 앞으로 투자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민의 예산으로 투자되는 그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성과도 극대화시키는데 아마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중장기 투자 전략 R&D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열린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제 이제 지금까지는 19조 1천억이라는 돈을 예. 배분하는데 규모가 작을 때는 크게 전략이 필요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중요한 사업별로 심의해서 주문 이렇게 예산을 배분하면 되는데 예. 이제는 워낙 과학기술 수가 늘기 때문에 분야별로 큰 파일을 어떻게 잘라야 되는 것인지 또 과학기술 정책 분야별로는 또 어떻게 잘라야 되는 것인지 예. 이런 전략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와 달리 앞으로는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예산 배분 조정하는데 어떤 큰 철학 전략이 필요하다. 음흠.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이제 금년 초까지는 9대 중점 기술 전략 분야별로 예. 이제 중장기 전략을 짰고 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5개 분야 기초연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중소중견기업이라든가 기술 사업화라든가 뭐 지방 R&D 이런 기술 정책 분야별로 중장기 전략을 짜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두 개가 엮여서 내년부터는 이제 과학기술 예산을 배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 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런 전략이 잘 짜여야 또 예산이 잘 쓰이고 예, 예. 또 성과를 많이 낼 수가 있겠죠. 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 투자는 늘려나가야 되겠죠. 그게 미래에 대한 씨앗이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나라가 어려워도 미래를 위한 씨앗은 저희가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투자도 하고 또 투자에 대한 성과도 높여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투자 전략들이 몇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것들이 네. 잘 지켜져가지고 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또 좋은 연구를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세먼지 대책과 또 국가 R&D 중장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